자, 반갑습니다. 이범사입니다. 자, 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 이게 자본주의라는 여행인데, 자본주의는 되게 오래서부터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인류의 역사에서는 아주 최근에 생겨난 이 체제거든요. 그래서 그럼 자본주의는 뭘까 했었을 때 사실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면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잘 없는데, 아주 상식적으로 자본이 주가 되는,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고, 그 자본을 가진 사람 자본가, 자본을 가지지 않은 사람 누구죠? 노동자. 노동자는 노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자본으로부터 일정한 임금을 얻어서 사는 사람이 이제 노동자인데요. 그럼 이 자본가와 노동자,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자본주의는 언제 탄생했을까? 그리고 그 속에 사는 노동자와 자본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려고 하는 여행이고요. 그리고 1강서부터 3강은 자본가에 대한 얘기, 4, 5강은 노동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나머지 6번째는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번에 시작할 때마다 늘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 할 텐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땅은 누구의 것일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진 텐데, 그 질문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직 산업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수백 년간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토지로부터 쫓겨나고, 기존의 농지는 양치는 목장으로 바뀌어가는 이른바 인클로저 운동.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다라고 한탄. 양에게 잡아먹힌 사람들이 거지, 불황자, 도적 등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본래 땅은 누구의 것일까?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중세시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빌려준 땅을 영주가 갖고, 영주는 일부 땅을 농민에게 빌려줬다. 그러나 오늘날 땅은 소유주가 있다. 소유주는 땅을 임대하거나 그 위에 건물을 지어 돈을 번다. 그런데 땅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너무 빠르다. 모두에게 고루 분배되었던 하나님의 땅이 어떻게 소수에게 사적으로 소유되게 되었을까? 자, 보신 것처럼 이 자본주의 이전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누구의 것도 아니었는데,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제 땅, 건물 이런 소유주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중세 때는 영주가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땅은 영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개인 소유가 됐을까? 이게 이제 오늘 1강의 주제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중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중세 때는 지금 여기에 보신 것처럼 저기에 황제가 있고 영주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종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땅들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삶의 목적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사람, 그게 누구겠어요? 성직자였거든요. 성직자의 대장 황제가 아닌 교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교황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영주도 황제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교황의 눈치를 보던 그런 시대들. 그러니까 아까 권력 관계는 성직자, 그러니까 교황, 황제,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농노였고, 소유 관계는 점유권, 소유권이 아닌 그런 시대들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이 탄생했었을까 하는데, 중세를 좀 더 제가 살펴볼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어떤 젊은 청년이 막 깽판을 부리고 있잖아요. 저 청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유월절, 그러니까 가장 큰 축제일인 유대교의 유월절에 내려왔는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다들 장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중세 때는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돈놀이를 해도 안 되고 이자 놀이를 해도 안 됐거든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환전상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30대였던 아주 혈기왕성했던, 그다음 또 당시 노동자였죠, 목수였던 예수님은 지금 와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들이 이윤을 탐하느냐. 그래서 저 그림의 이름이 뭐냐면 성전정화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금 정화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면 안 됐던 시대였고, 저 오른쪽에 문구를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저게 이제 마태복음인데요.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랬더니 항상 이 대가들은 절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은유를 빌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농장 주인의 사례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해보면, 농장 주인이 아침에 가가지고 일꾼들을 불러 모아요. 우리로 치면 이제 인력시장 같은 데서 점심 때도 또 일꾼들을 또 불러오고 저녁 때도 불러왔어요. 이제 다 일이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임금을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 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이게 지금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으로 보면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맨 마지막에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노인이나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온 사람은 일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늦게 온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그 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야.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중세는 지금의 시대와, 어떻게 자본주의 시대와 굉장히 다른 모양들을 하고 있었을 거다. 이랬던 것이 중세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세의 땅에 이상한 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이상한 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저 가운데 뭐가 생겼죠? 도시의 비지. 비지는 이게 빚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부르주아지의 이제 준말인 건데,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세 때는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인 건가요. 저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 때 자기가 쓰려고 만들었는데 중세 때는 저 사람들은 팔려고 만들어요. 상품으로 만드는 건 거죠. 그리고 저 사람들은 땅도 팔아요. 돈을 벌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중세의 눈으로 보게 되면 대단히 희한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성을 쌓아요. 그리고 도시를 만드는데 그 성을 불어로 부르고 그래, 부르고. 그리고 그 성 속에 사는 사람들 부르주아지. 그래서 저게 이제 부르주아지의 탄생인 건가요. 이 부르주아지들은 저 속에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꾀도 짜내고 상품도 만들어내고 이제 막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왼쪽은 아까 그 부르그라는 그 도시 안에서의 이제 이 모습인 건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은 중세의 그 어떤 그 바깥의 그 봉건제 그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두 공간이 존재하는데 두 공간이 공존하던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런 공간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일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신사인데다가 좀 상당히 부유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을 내몰기 시작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세 때 이 아까 이 아주 부유했던 그 도시 안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물건을 팔 때 지금으로 치면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이 뭐냐면 모직이었거든요. 모직의 원료가 뭐예요? 모직의 원료가
양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영주들은 무지개 연료가 양털인데 양을 키워서 돈을 버는 것들이 농노들한테 땅을 나눠줘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이윤이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건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자기 이제 농노들이죠. 농민노의 농노들한테 내 땅에서 나가. 왜 나가라 그래요? 양을 키우기 위해서, 양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가 하는 장면들이 저 장면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농토에 이제 뭘 치기 시작하면 울타리를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울타리를 인클로저 이렇게 울타리니까 그래서 이걸 인클로저 운동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인클로저 운동은 양을 키우기 위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농민들을 내몰아서 오히려 울타리에 가두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운유적으로 이제 저런 표현들을 좀 해보게 됐고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 이제 내 땅에서 나가 했을 때 내 땅에서 내 땅이라는 무슨 관념이 생기는 건가요? 소유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사적 소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클로저 운동이 끝난 다음에 한번 본 건가요? 실질적으로 당시 지도를 본 것을 저희들이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인클로저 운동 전에는 어때요? 저기가 전부 다 이 뭐였죠? 밭이었잖아요. 그죠? 왼쪽에 본 것처럼. 근데 인클로저 운동이 끝나고 나서 봤더니 오른쪽을 보세요. 저희는 전부 다 뭘로 바뀌었어요? 목촉지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더라. 자, 그러면 문학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의 이 시대를 보면서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에서 이제 드디어 외쳐요. 토마스 모어의 얘기를 보게 되면 지금 본 것처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외치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당시에 어떤 그 이 시대상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우리들 중에 가장 목소리가 좋으신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한번 문학 작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보통 아주 온순하고 조금밖에 먹지 않는 동물인데 이제는 아주 개걸스럽고 사나워져서 사람들까지 먹어 치운다고 들었습니다. 양떼들은 경지, 가옥, 도시들을 황폐시킵니다. 그들은 경작용 농지를 남겨놓지 않고 모든 땅을 울타리로 둘러막아 목장으로 만들고 가옥을 헐어버리고 마을을 없애버립니다. 교회들은 남겨놓는데 그것은 단지 양의 막사로 쓰기 위해서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인클로저 운동이거든요. 인클로저 운동이고 양은 아주 보통 아주 온순하고 좋은 박쥐 먹지 않는 동물인데 다 삼켜버렸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거든요. 근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뭐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교회도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이제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이제 이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건 거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풀바디의 정심식사라는 1863년에 이제 만해의 그림이거든요. 풀바디의 정심식사인데 저 가운데 양복 입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분들인 것 같아요? 저기 두 남자가 있잖아요, 그죠? 저 양반이 부르주아지인 건가요? 부르주아지들이 지금 어디에 온 건가요? 소풍 나온 건가요? 피크닉에 나온 건가요? 저 피크닉은 예전에 누구만 했어요? 귀족들만 했거든요. 이제 부르주아지들이 이제 소풍 나온 장면을 그린 건데, 저는 이제 일정 정도 부르주아지들이 이제 역사에 일정 정도 여가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근데 그림이 좀 이상하죠. 앞에 있는 여인과 뒤에 있는 여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해가 뭘 표현하고 싶어 했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부르주아지들이 굉장히 여가를 즐기면서도 굉장히 속물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유한 계급, 놀고 먹는 계급들이 부르주아지라는 새로운 계급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그 땅에서 나가 했던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제 궁금해지죠, 그죠? 이제 그 사람들은 장차 뭐가 돼요? 노동자가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제 이런 건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신 것처럼 왕자와 거지 속에서 거지가 된 왕자가 그 모습들을 가장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들 다 듣고 읽으셨을 텐데 이것이 이제 그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신 것처럼 소규모 농부들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지 뭐야, 이게 뭐예요? 인클로즈 운동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다가 저 사람들이 이제 불황자가 되잖아요. 거지가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잡히면 제일 처음에 뭘 당하는지 아세요? 채찍질을 당해요. 두 번째는 뭐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귀가 잘려요. 세 번째는 뺨이 어떻게 돼요? 낙인을 찍어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사형을 당해요. 굉장히 가혹하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와 거지의 구절들 읽어보면 저 구절들이 이제 쭉 나오더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일을 못하니까 아직까지 도시가 저 사람들 다 수용해 줄 만큼은 안 되니까 이제 잠재적인 예비 노동자들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예비 노동자들이 그러면 저렇게 사용한다고 채찍질 한다고 하려면 구비원이라는 데를 가야 돼요. 당시 이제 워크하우스라고 일을 시키면서 이제 저 친구들을 가두어 두는데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대주는 저 구비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그들을 노동을 착취하고 굉장히 억압하는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인 건가요. 그래서 올리버 트위스트의 한 장면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그 한 장면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선생님께서 이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주실 텐데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달라고 했다고 림킨스 씨가 말했다. 진정하게 범불, 그리고 내 말에 분명히 대답해. 지금 그 애가 규정대로 준 저녁을 다 먹고 더 달라고 했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랬다니까요, 날이. 범불 씨가 답했다. 그놈은 장차 교수형 당할 거야. 흰 조끼 차림의 신사가 말했다. 단언컨대 그놈은 장차 교수형 당할 거라고. 아무도 이 예언 잘하는 신사의 의견을 반박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시에 이 아이들을 이 속에서 어떻게 일을 시켰느냐? 올리버 트위스트 보면 엄청나게 가혹하게 일을 시켜요. 음식은 그렇게 적게 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도처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저거는 뭐 하는 장면인 건 거죠? 굴뚝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굴뚝 청소를 하는데 저러다가 저 아이가 죽게 되게 되면 또 아이가 들어와서 굴뚝에서 아이를 꺼내오거든요. 저때 저 아이들이 몇 살서부터 저걸 시킨 것 같아요? 3살서부터 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일했던 장소가 저렇게 굴뚝 청소, 그다음에 방적기에서 이 이제 버프라기 같은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 밑에다가 그거 꺼내오는 사람. 더 놀라운 것은 탄광에도 이 아이들이 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의 노동자들, 산업혁명이 막 시작할 때 당시의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평균 수명이 보통 이제 제가 물어보면 한 30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록에 보게 되면 15살에서 18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본주의의 탄생은 놀라우리만큼 새로운 계급이 탄생을 하긴 했지만 한쪽에서는 내 땅에서 모두 나가 그러면서 사적 소유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한쪽에서는 나간 사람들 그 나간 사람들의 어쩌면 희생 위에서 이것이 등장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건가요. 이제 자본주의를 우리가 묘사할 때 이런 묘사들을 해요. 자 보시면 자 왼쪽은 중세 봉건제예요. 왼쪽에 중세 봉건제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세 봉건제는 밑에 농노인 건 거야. 그리고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성직자 같아요? 아니면 귀족 같아요? 성직자예요. 왜 성직자인 걸 아냐면 앞에 배지 부분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성직자가 1계급, 귀족이 2계급. 왜 성직자가 1계급이냐? 저 사람이 1계급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성직자가 1계급이었던, 그리고 성직자와 귀족이 2%였던 시대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은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이 등장을 했는데, 자본주의에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돼요? 99% 대 1%인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왼쪽에 중세봉건제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중세봉건제 때는 지금 현재 보신 것처럼 상당히 신분제였기 때문에 불평등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평등한 건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99%의 사람은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1%의 사람들은 강가에서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은 것을 가지고 오는 건 거예요. 저희 무슨 것을 상징하느냐 하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건물세로 다 걷어가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반영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세에서 자본주의의 변화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분에 있어서는 평등한 관계가 됐지만 그 다음에 실질적인 위계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불평등한 관계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혈연이 내가 어떤 신분에 태어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만 오른쪽은 내가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의 탄생은 인클로즈 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자본주의 역사들 속에서 길게 봐야지 600년 전에 이제 인클로즈 운동을 통해서 전 유럽에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오늘 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성함이 베블론이라는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이 전면 사진을 제가 안 가지고 온 것은 뭐냐면 배가 불러갖고 베블론인가 이제 이런 상상력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사실 그건 농담이고요. 예, 베블론이라는 학자는 자본주의를 설명할 때 사보타지라는 용어로 설명을 해요. 저 몽고천 저 위가 사보타지거든요. 사보타지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저거를 태업이라고 보죠. 태업. 일을 일부러 열심히 안 하는 건 거죠. 태업 부리는 건데, 사실은 저 양반이 쓰는 맥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는 것이 맞냐 하면 깽판 놓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사보타지를 깽판 놓기. 그럼 깽판을 놓는다는 건 뭐냐? 자 보세요. 농민들이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주한테 주면서 농민들한테도 줘라. 그래갖고 자기가 중세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땅을 가져야 될 권리를 갖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울타리를 뚝 치더니 내 땅에서 모두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그게 이 깽판 친구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자본들을, 초기 자본들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베블론의 어떤 그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입장인 건가요? 그리고 베블론은 그렇게 깽판을 쳐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고 레이저 클래스 그래요. 레이저 클래스는 뭐냐면 뭐 레이저를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이렇게 농담을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별로 이렇게 호응을 못 받았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 레이저 클래스는 소위 얘기할 때 여가 계급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유한 계급. 유한 계급은 돈이 많은 계급인데 돈이 얼마만큼 많느냐? 내가 오늘 돈을, 이번 달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계급을 유한 계급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는 이제 돈이 많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지를 유한 계급이라고 하고, 저 유한 계급이 사람들을 유한 계급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부러워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것은 자본주의가 어디서부터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땅의 소유들이 전면화되는, 소유권이 전면화되는 인클로즈 운동을 거쳤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베블론의 이야기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적인 권력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시냐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